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원화 가치가 5%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선 달러당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이 1,250원대까지 가파르게 급등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10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도 함께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8거래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은 3% 넘게 빠지면서 1938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590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주간 기준으로 4% 넘게 빠졌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약세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화 약세 때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W게임즈라는 회사인데요. 동사는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카지노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로 매출을 이제 미국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달러 매출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회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 때는 원화 베이스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1,299억 원, 전 분기 대비 3.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403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7.2% 증가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베이스 매출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하반기로 진입을 하면서 성수기 시즌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는 통상 미국의 할로윈이나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마케팅비를 집중을 하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사의 핵심 포인트는 매출의 대부분을 달러 베이스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또 달러를 원화 베이스로 변화했을 때 환율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55,500원 이하이고요. 목표가 75,000원, 손절라인 5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W게임즈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한정민 팀장의 광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7위에는 하체기위원회 유니어 머트리얼 올라와 있는데요. 1위에도 같은 종목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매수 날짜가 다릅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 현재 수익률 3.3% 이상 가져가고요. 6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동원수산 올라와 있습니다. 8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68%, 그리고 5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하이트진로 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4%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벌써 4.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하체기위원회 SAT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6% 이상 가져가고 2위는 차동환 차장의 CJ 시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7.8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유니온 머트리얼 올라와 있는데요. 7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 상승세 타면서 현재 2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시장 한번 전망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서 소장님,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네요. 지금 일본행 비행기가 손님을 절반도 못 싣고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천공항에 찍힌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행 그 줄에는 사람이 없네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저번 주에 마지막에 반등을 했지만 힘을 절반도 못 싣고 이륙을 하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잠깐의 반등은 어떤 거라도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바람이 빠진 공이라도 한 번은 튀깁니다. 근데 바람 빠진 공은 높이 못 튀겨요. 그 공이 그 굉장히 탄력 있는 농구공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서 만약에 떨어뜨리면은 굉장히 높이 튀어 오르게 되죠. 반발력으로. 근데 그게 바람이 빠진 공인지 안 빠진 공인지 지금 그 판단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그 내부적인 어떤 체력이라던가 펀더멘탈이 강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부 변수들이 만약 사라지고 나서 만약에 전부 다 이제 외부 변수가 이제 없는 돌발 변수라던가 이제 악재가 없는 가운데 오르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내용이 좋으면 사요. 근데 문제는 그 계속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뭐 또 엄청난 댓글이 달린 뉴스가 나왔는데 강릉 피서객이 뭐 51만 명이 줄었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비가 와서 며칠이 빠졌다고 했지만 밑에 댓글들을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그런 분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들 동남아시아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예요. 만약 외부 변수가 없어졌는데 국내 여행이 굉장히 되게 탄탄하고 좋아요. 사람들 마음에 들어요. 그럼 국내 여행을 가겠죠. 근데 외부 변수가 없는데도 국내 여행을 안 간다? 그럼 국내 여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외부 변수,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던가, 뭐 위안화라던가, 뭐 이런 그 달러의 싸움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일본과의 그런 그 수출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이 만약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다 없어졌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안 올라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핑계를 댈 건가? 그거는 핑계 댈 게 없죠. 그때는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 이게 지금 터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는 원래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건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 특히 바이오의 거품 그 논란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게 없어지지 않고서는 지금 외부 변수가 없어지더라도 오르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해외여행을 막는다고 해서 국내 여행을 갈 것인가? 국내 여행이 안 좋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해외 증시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강력한 반등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내려갈 때는 강하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약하게 내려가고 강약으로 내려가죠. 반대로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반대로 강강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반대로 강강강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래서 종목별로 기업별로 정말 탁월한 어떤 스토리라던가 수급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올라서 우리가 어떤 정확한 컨택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주변부를 때리더라도 수익이 나는 이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고안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그렇게 뭐 모든 그 자산을 완전히 올인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8월 말에도 약간은 조금 그 조심스러운 상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8월 5일에 하이트진로 홀딩스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3%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애공 마케팅 관련주로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큰 테마 주식입니다. 아무래도 수요일 이후부터 갑자기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과의 규제, 수출 규제 하나의 품목이 이제 완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전체적인 애국 테마주 전체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사 자체의 지금 주가 상승은 아무래도 지금 이슈 결국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과의 관계가 쉽게 끝나지도 않고 단기적 관계보다는 아무래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애국 테마주 일본 불매 운동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더 추가적인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지금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있는데 21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계속 시장 전략이라 이어지겠네요. 어렸을 때 아버님들이 내비도 없었잖아요. 고속도로 전도를 보면서 막 서울에서 부산 해운대를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계곡으로 가고. 근데 계곡이나 해수욕장 같은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같이 호캉스, 호텔이란 데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죠.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갔죠. 그리고 뭐 바가지를 막 씌우더라도 가족들 앞에서 승질내기 싫으니까, 그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상인들이 어차피 한철인데 돈 쓰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체념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돈을 썼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은 갈 데가 너무 많죠. 동남아시아로 가는 비용이 너무 싸졌어요. 그렇죠? 일본도 지금 여행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본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갔었잖아요. 저가 항공도 굉장히 노선을 많이 개발했었고. 그럼 이제 아들들이 이제는 그럽니다. 아빠, 지금 같은 경우는 비용도 비슷하고 이런데 왜 해외여행 가지? 우리는 아직도 국내 여행을 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가난해서 해외여행을 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나는 부자가 아니어서 국내 여행을 못 가요. 그렇죠? 그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해외 증시가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해외 증시 비용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 해외 증시는 너무 쉽게 투자할 수 있어요. 비용도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또 이럽니다. 자식이. 아빠, 다른 집안들은 다 해외 증시 투자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국내 주식 투자하고 있어? 옛날엔 그랬죠. 맨날 뒤통수 맞고 IPO에서 화려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상장 폐지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몇 번 겪으면서도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거지로 투자를 하고 있었죠. 겨우겨우. 근데 지금은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옆집은 해외 주식 투자하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미안하다. 나도 이제 알았어. 이제 우리도 비용도 똑같고 이러니까 해외 증시로 가자. 지금 다 그래요. 그런 엑소덕스 현상. 왜 해외 증시 계좌가 그렇게 많이 트고 지금 자금이 몰리겠어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바이오 업종이 안 좋다?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다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의 파이는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체의 바이오 기업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코스닥은 바이오로 지금 뒤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 애국 테마주를 하는데 문제는 애국 테마주의 얼굴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거를 따라가려면 전날에 이미 잠복을 해 있던가 아니면 아침에 9시 반 이전에 그 선도주를 캐치를 해가지고 30분 이전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자산을 어느 정도 늘 만큼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발 빠르고 용기가 없다. 그리고 내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한다. 그러면은 주식의 계좌가 계속해서 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양극단에서 하나 판단을 하세요. 해외 증시를 하기 싫다. 그럼 국내 주식을 한다. 그러면 초단타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어서 초단타를 하거나 아니면 초장기적으로 20년 이상 적립식으로 하실 분들, 이러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산을 100%를 넣어도 되는데 그 중간에 있으신 분들은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8월 12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원화 가치가 최근 한 달 만에 5%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선 달러당 1,25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 중국 위안화가 지속해서 절하될지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흐름 함께 변동성 예상되고 있는데 환율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시장의 중요한 이슈가 바로 한일 관계입니다. 대립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가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광복절이 낀 이번 주가 이 한일 관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시장 상황, 이 한일 갈등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라 변동성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도 계속 따라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온 지표가 있는데요.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115억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 2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지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나란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니케이 신문이 어제 삼성의 경우 일본 규제로 반도체 소재를 벨기에에서 확보했다라는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1%대 강세로 시장 출발합니다. 43,7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1%대 강세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73,000원에서 74,000원대로 뛰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1% 넘게 하락합니다. 이제 13만 원 1,0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노조와 관련된 뉴스가 여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가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도 여전히 출발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14만 2,000원대에서 현재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6위권, 그리고 LG화학이 7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8위권까지 나란히 하락세인데요. 셀트리온 1%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인과 기관들 동반 매수세 나타냈습니다. 15만 4천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SK텔레콤이 9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신한지주 10위권까지 빠지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강보합권 1943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권 590선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흐름 좋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CJ ELM이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급등세 이어오면서 오늘도 추가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16만 5,9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 상승 흐름 타면서 오늘도 급등세로 출발합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 가깝게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 18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펄어비스 4위권 1% 가깝게 상승세 뛰면서 17만 4,2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MW가 5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 흐름 타면서 5만 5,800원에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메디톡스 강보합권, SK머티리얼즈 오늘 3% 가깝게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휴젤이 2%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현재까지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6만 4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 파라다이스 1% 넘게 빠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10위권 자리하고 있고 14,7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석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그 강하고 장기적으로 오르고 있던 그 종목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 하도 뭐 요즘에 바가지 얘기 너무 많이 이제 SNS로 퍼져서 더 이상 이제 가진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 국내 여행지 중에서도 이제 그 정말 이제 제대로 뭐 우리가 그 뭐 전통을 느낄 수 있고 어르신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만 이제 잘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 항상 신뢰를 가져왔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었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고, 그런 것들만, 그렇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오로라인데, 오로라는 다들 아실 거고, 그 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들은 조금 더 친숙한 기업이겠죠. 지금 그 오로라의 대표적인 그 어떤 IP라고 지적재산권을 가진 어떤 매개체들을 한번 볼 텐데, 그 지금 마블사의 뭐 엔드게임이 끝난 뒤에 지금 또 뭐가 개봉하나요? 아마 이터널스? 그래서 그 마동석 씨가 뭐 그 참여한 거 지금 뭐 나왔죠. 근데 그걸 보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마블 민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블을 사랑하는데, 그게 보면 뭐 인터넷 그 여론들을 보면 이래요. 나는 뭐 20대고 뭐 10대고 이런데, 내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됐을 때 내가 이 컨텐츠를 계속 보면서 되게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뭐 이런 댓글에 공감이 되게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명량을 보러 가서 2번, 3번씩 보면서 그게 지금 1위에 올라 있지만, 그래서 마블이 1위를 못 깼는데 엔드게임이. 근데 지금의 10대, 20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거를 이제 돌려보면서 옛 추억에 젖어 있으면서 또 이제 뭐 손자들한테 뭐 보여주거나 소개해주는 게 그런 영화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IP 지적재산권 하나를 흥행을 시켜놓으면은 이건 영원히 먹고 사는 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를 보면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오로라라던가 뭐 이런 그 유수의 업체들이 월트 디즈니를 다 꿈꾼다고 롤모델로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초기 단계지만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오로라는 대표적으로 신비 아파트와 유우와 친구들, 이게 투톱인데 CJ ENM과 함께 같이 만들었던 신비 아파트는 지금 이게 뭐 애니메이션은 이미 예전에 반영이 됐었고요. 뮤지컬 같은 경우에 뭐 아이들 방학 같은 때 뭐 이거 티켓이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맘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거를 구해달라고 다 날리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뭘 만들죠? 플라스틱 완구와 AR, VR 카드 완구 뭐 이런 것들 만드는데 똑같거든요. 월트 디즈니의 뭐 지금 그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도널드 덕 이거 캐릭터 언제 겁니까? 이거는 정말 옛날에 흑백 만화 시절의 캐릭터인데 지금 태어나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아이들도 그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옷을 입고 다니고 도널드 덕 그런 신발 신고 다녀요. 이거는 끝없는 장사거든요. 한번 히트를 쳐놓으면.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비 아파트를 애니메이션 히트치고 그다음에 그걸로 뮤지컬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완구를 만들어서 팔고, 원소스 멀티유즈예요. 그리고 유우와 친구들은 넷플릭스에 지금 뭐 새로운 새로운 시리즈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3D 버전이고 이탈리아 몬도TV랑 공동 제작한 출동 유후 구조대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출동 유후 구조대의 메인 그 어떤 그 캐리커처 화면이고요. 그리고 유우와 친구들 캐릭터 완구 또 나오죠. 이게 똑같아요. 신비 아파트랑.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또 하잖아요. 지금 알라딘이 뭐 수십 년 전에 그리고 계속해서 개봉이 되었던 건데 또 나오고, 라이온킹은 또 실사로 나오고, 근데 또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러면 이제 또 나오면 뭐 사달라 그래요? 이번에는 지니가 흑인으로 윌 스미스가 나왔으니 흑인 지니 사주세요. 그 지니 요술램프 사주세요. 그리고 뭐 라이온킹 보고 나면 사자 인형 사주세요. 애들이 그러면 사줘요. 그게 원소스 멀티유즈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주는 거거든요. 계속 소비를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유와 친구들, 그리고 신비 아파트, 지금도 이 오로라의 대표작 이 두 개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로라는 어디 다른 데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도 자기가 만들었고, 신비 아파트 유구제도 뭐 지금 CJ ENM 들어와서 같이 신비 아파트 작업을 했고, 유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몬도TV랑 제작을 했지만 같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도하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완구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오로라는 원래 완구 업체예요. 오로라가 인형하고 완구를 만들던 업체인데 지금 시대에 맞게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히트를 치고 원래 완구 인형 공장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완구 인형 공장에서 뽑아내서 그거를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디 맡겨서 뭐 아웃소싱을 줘서 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자기네 회사, 자기네 공장에서 다 만들고 이 그 1년 하에서 계속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트 디즈니 같이 그런 큰 회사가 될 길은 굉장히 멀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선두주자라고 불려지고, 이런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가장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유튜버들도 지금 누구죠?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그리고 그게 왜 유튜버에서 광고 수익이 높냐면 아이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본대요. 뽀로로 1편 본 거 또 보고, 핑크퐁 또 원더스타 나온 거 또 보고 계속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수입 1등, 전 세계에서 수입 1등 유튜버가 다 아이예요. 어린이가 장난감 갖고 노는 거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즈 산업에 관련된 것들은 컨텐츠가 계속 재생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오로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지금 2013년에 고점을 뚫은 이후에 지금 00 박스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단계 레벨업하기 바로 전 단계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중기적으로 투자를 강력하게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양지사입니다. 조금 이 시장에 맞을 수 있는 거를 가져왔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되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고, 뭐 국내 여행을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일본 여행을 안 간다고 하면 솔직히 국내 여행 지금 하락 맞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외부 변수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왜 안 갈까요?
눈치를 봐서 일본 여행을 못 가면 한국 여행을 가게 될 텐데 쏟아져 와야 될 텐데 왜 안 갈까요? 왜 다시 동남아시아로 가죠? 그동안 쌓였던 게 너무 열받는 것들이 그동안은 울분을 아버님, 어머님들 참고 있었지만 지금 SNS라는 무기로 다 퍼졌고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이 너무 축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5성급 호텔 디너 뷔페를 차라리 가세요? 이런 댓글에 공감이 1위가 달리겠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그래서 애국 테마만 지금 가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갖고 온 양지사가 뭐 하는 거냐면 양지 다이어리를 만들죠. 근데 모나미가 지금 또 계속 가고 있고요. 뭐 지금 바른손이나 아니면 그 삼성출판사 이런 것들 다 문구 그런 그 관련주인데 모나미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갔고요. 그리고 모나미가 뭐 제트스트림 때문에 더 지금 사실 부각이 됐거든요. KBS 앵커가 제트스트림을 들고 있다는 어떤 그 네티즌의 댓글에 아니라고 해명을 하면서 그게 오히려 그럼 이제 모나미의 볼펜이라는 그게 더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나미는 아직도 시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후속으로 뜬 게 양지사거든요. 1976년에 창립됐고 43년 동안 다이어리를 매년 쓰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규칙적이고 계속 어떻게 차분하게 그렇게 써가시는 그런 그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양지사 다이어리가 굉장히 꾸준하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소피스라고 스몰 플러스 오피스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출시해서 이 제품 다양화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소기업 주요 고객으로 대상으로 소피스를 육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양지사나 모나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애국 테마주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일본산 문구를 안 사서 한국산 문구를 산다 이런 그 흐름 때문에 이 양지사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품절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거를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15,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 네, 오로라 양지사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SKC 코오롱 PI입니다. 동사는 2008년 6월에 폴라이미드 필름 관련 가공 제품 연구,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동사의 제조 제품은 PI 필름 단일 아이템이나 기초 소재 제품 특성상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 지위를 확보했으나 앞으로도 국내 전방 산업에 필요로 하는 소재로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함으로써 현 지위를 더욱 공고해야 할 예정으로 기업되고 있습니다. 추천 포인트는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2분기 증권사 낮은 전망에 맞는 실적 부합 측면입니다. 동사 2분기 매출액은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2.8%, 12.1% 하회했습니다. 주가도 26,000원까지 하락을 하고 쌍바닥을 다지고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었고 북미 고객사양 신규 모델을 출하 시작되었으며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이 되었습니다. 일반 산업용 PI 필름은 매출액은 고객사의 MLCC 및 소형 배터리 출하 부진으로 전분기 대비와 전년도 대비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세전이익이 부진했던 이유는 소속 비용이 39억 원이 반영된 경영입니다. 소송은 3분기 중 종료될 예정이고 동사가 승소할 확률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분기 결제 효과와 PI 필름 과정업체로 신제품 기대감 측면입니다. 3분기는 그동안 지연되었던 진천 공장 600톤의 증설분이 양산 가동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분기 재고 조정 일단락과 신제품 출시에 따른 PI 필름 수요가 더해져 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782억 원으로 영업이익 203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글로벌 PI 필름 과정기업으로서 3분기 PI 필름 쇼티지를 예상하는 가운데 국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신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폴더블 스마트폰향 베이스 필름과 고용량 배터리 및 5G 확대 적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산화 기대감 측면입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로 인해 소재 부품화 국산화 가능한 회사들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사도 최근 불거진 국산화 운짐으로 PI 필름뿐만 아니라 PI 바니쉬 등 국산화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추가적인 제재 품목이 될 것으로 수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지금 정부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R&D 예산은 22조 원으로 수준이 지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노바텍입니다. 동사는 2007년에 설립되어 2018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연구 자석 응용 제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당사는 차폐 자석을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폰 커버, 태블릿 PC 및 본체 및 케이스, 무선 충전용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 중이며 초고속 무선 충전, 자가 발전기 등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LG전자의 휴대폰,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등에 납품하고 있고 2017년에는 엔비디아의 협력사에 등록되어 고객 영역 또한 확장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방산업 수요 증가로 인해 자석 시장의 지속 성장 전망 측면입니다. 자석은 전방산업인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은 제품 고도화에 이어 전자제품의 소형화 및 경량화로 인해 고도화된 제작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제품들이 스마트폰 네모 부품이나 스마트폰용 액세서리용 쓰이기로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상황과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G 폰 출시와 함께 폴더블 폰 출시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자석 부품 또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 무선 충전기,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 하베스팅 산업 등 신규 고부가치 산업의 성장 또한 자석 수요를 증가시킬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수익성과 중장기 사업 다각화로 인한 외형 성장 기대감입니다. 동사는 전방산업 수요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높은 이익률이 유지되고 있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사업 다각화로 외형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10 시리즈와 향후 출시 모델에 적용되는 자폐 자석을 납품하고 있어 스마트폰용 자석 판매 또한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NDVI 개발 중인 조이스틱 제품용 자석, 무선 충전 패드 자가 발전,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 등 지속적인 연구 개발 중에 있고 이로 인해 노바텍은 원벤더 리스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있어 향후 매출 증가 또한 기대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동사가 중국 닝보의 히토류 소결 업체인 노바텍 커쇼에 투자하기로 했고 동사와 신사합작 법인 설립하면서 양질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최근 베트남 법인 설립으로 인해 제품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 능력의 랩에 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콜마입니다. 여러 가지 좀 막말 이슈가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화장품주가 완전히 갈려서 움직이는 지금 상황인데 네. 지금 좀 특이한 상황이네요. 화장품 업종은 원래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지금 근데 거래소 코스닥 상승률 상위에는 죄다 화장품주거든요. 지금 거래소에는 한국화장품제조 거의 지금 2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한국화장품 18%, 그리고 토니모리가 13% 급등하고 있고 밑에도 보면 제이준 코스맥 대 에이블 CNC, 이츠한볼,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사실 화장품 회사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은 전부 다 코리아나, 그쵸?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코스온, 다 전부 다 지금 상위에 다 화장품주가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 중국 히토류 관련주들이에요. 고려 시멘트라던가 유니온 같은 거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죠. 히토류 관련 대체 소재 만드는 업체들. 지금 히토류 아니면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화장품 업종인데 OEM, ODM 기업은 둘이가 지금 거의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한국콜마가 그런 이슈가 있었으면은 사실 코스맥스에 조금 그 온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논리적으로. 근데 코스맥스는 지금 거의 옛날 같으면 하한가거든요. 거의 15%.
지금 차트 똑같이 생겼잖아요.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OEM, ODM 업체는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데 그림이 이 제목 지으면 사실 아주 민감하게 보시는 분 빼고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잖아요, 지금. 그쵸? 복제인간 같은데 코스맥스는 오늘 더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 법인의 뭐 실적 악화 예상이 된다는 그런 문제. 한국콜마는 뭐 그런 거보다는 덜 빠져서 지금 사실 이슈보다는 덜 빠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회장이 사퇴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출발의 그 부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회장의 그런 이슈가 있었으면 회장이 사퇴를 하고 그랬으면 조금 잦아들 수가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일본에 하여튼 걸려 있으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990년 5월에 그쵸? 아 이게 자꾸 뜨네. 여기 딱 정확히 여기 가려 있어요. 한국콜마가 설립될 때 일본 콜마랑 합작을 했고 지금도 한국콜마 홀딩스가 일본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출발 시점 때문에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OEM, ODM 업체는 일단은 어렵다. 코스맥스 중국법인 실적 악화도 있고 한국콜마 이슈도 걸려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를 하려면 저는 중소형 화장품주, 애국 테마주에 관련된 것들을 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노텍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역전쟁 반격 카드로 이용한다는 소식과 함께 세노텍이 5%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라믹비트는 아무래도 히토류 분쇄기 기술로 인해서 오늘 아무래도 미중 문쟁,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고 해서 아무래도 세노텍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인지 유니온 그리고 노바텍 등 히토류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노텍 같은 경우는 16,078원에서 아무 친저가를 기록하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테마 자체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노텍만 차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지 노바텍 기존에 더 추가적인 더 먼저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폭이 큰 회사들이 더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세노텍 또한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1선에서 아무래도 저항 부근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기존의 21선 부근인 2,2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 중국과의 문제, 미국과의 무중 간의 이 문제를 통한 테마 상승이기 때문에 이 문제 기존에 관한 뉴스를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오늘은 제가 SK시코롱 PI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저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실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24억 원과 99억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8%, 41%좀 낮은 상황의 좀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고객사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됐고요. 북미 고객 사양 신규 모델 출하가 좀 시작이 되면서 전분기 대비 실적은 좀 개선이 됐지만 일반용 산업용 PI 필름이 고객사의 MLCC라든지 소형 배터리 출하 부진으로 인해 좀 역성장을 좀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서 고객사 재고 축적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3분기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고요. 7호기 가동 효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개선된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FT12와 그다음에 당연시 등 모두 재고 수요가 1분기 바닥을 치고 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매출에서 하반기에도 분명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불거진 소재 국산화 움직임뿐만 아니라 PI 필름뿐만 아니라 PI 바니시까지 이제 국내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하반기부터 매출의 본격화될 부분이 분명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추가 주가를 좀 보게 되면 올 상반기 사실 상당히 이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가라앉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실적 부분의 악화가 분명히 주가에 많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펀더멘털의 본격적인 회복은 2020년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주가의 회복은 좀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3분기에 순이익에 대한 높이가 좀 하향 조정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히 주가는 좀 제한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소재에 대한 국산화 수혜 가능성이 좀 감안이 될 때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좀 매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에 좀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38,000원, 손절가를 29,6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1935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이 고점입니다. 9시 3분경에 4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0포인트 가깝게 빠지면서 33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세는 기관이 이끕니다. 기관들 8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들 매수합니다. 외인과 개인들 매수합니다. 특히나 개인은 6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일단 삼성전자 1%대 강세, SK하이닉스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4,000원대 지켜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오늘 2%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들 3거리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오늘 모건 스탠리 쪽에서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143,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현대모비스가 1%대 하락세 흘러가고 LG화학 1% 가깝게 하락,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빠집니다. 15만 3천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9위권에 다시 신한지주 올라왔습니다. 4만 1,000원대, 그리고 SK텔레콤은 10위권까지 빠졌는데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4만 1,0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7%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591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흐름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 보였지만 거의 6포인트 가깝게 빠지면서 8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3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기관도 3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헬릭스미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4%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9월 말에 이 탑라인 데이터를 발표한 예정인데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다만 CJENM은 1%대 하락세, KMW도 3% 넘게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SK머트리얼즈 2%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메디톡스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휴젤도 2%대 하락세, 스튜디오 드래곤 2%대 하락세,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1% 넘게 하락합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원 이상 오르면서 1215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코스맥스 관련 그 계열사 중에 하나는 코스맥스 M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코스맥스 그룹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름이 이제 뉴트리 바이오텍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뀐 거고요. 오늘 그 특색적인 것은 이제 코스맥스의 어떤 그 실적이 2분기에 좀 하락한 거로 인해서 지금 투매 사태가 나오면서 코스맥스 MBT도 역시 덩달아 이제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럴 때가 좀 매수 시점이 아닌가 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코스맥스 MBT는 우리가 이제 뉴트리바이오텍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제조하는 OEM, ODM 업체죠.
주로 이제 그 이천 공장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 호주, 중국 이런 쪽에 그 해외 이제 공장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세월이 이제 항노화라든가 이런 건강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높은 게 지금의 현재 시점인데, 이렇듯 그 어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새로운 건강식품의 어떤 원료를 추출하고 개발하고 이런 회사들은 어떤 브랜드의 어떤 파워나 이런 걸 갖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는 게 지금의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은 그 공장을 뭐 해외에 짓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어떤 감가상각이라든가 뭐 영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인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것이 회사의 어떤 그 실적에서 당분간 그 회복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러한 그 흐름 자체가 지금의 그때 주가를 그동안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약세였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다시 이제 어떤 그 주가의 변동성에서 이렇게 한번 투매가 나와주면은 주가는 바뀐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회사는 매출액이 한 20% 정도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랬지만 그게 안 좋은, 전년 대비해서 안 좋지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꾸준히 늘어나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그 비용이 안정만 된다라면은 바로 영업이익은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주가의 변화는 뭐 어떠한 그 모멘텀이 있지 않고는 크게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야 뭐 실적이 급등하는 그런 5G처럼 이런 것들은 뭐 눈에 보이는 흐름으로 인해서 급등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급등하는 것을 이제 미리 보고 쫓아가면은 상관없지만 나중에 가면은 손해 보고 막 이런 것이 연속되는 게 주가인데, 우리는 이 흐름을 갖고 이런 투매나 이런 상태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면은 저는 괜찮다라는 그 판단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에 참여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고 2, 3개월의 바닥 다짐 이런 것을 통해서 주가의 추세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또 장기적으로 다시 또 봐야 되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할 시에는 한번 매수하자라는 그런 관점에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반장의 쾌도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이반장 이정민입니다. 오늘 이반장의 쾌도난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처럼 좀 반등 좀 주나 했는데 5일 이평선 넘어간 이후에 강세보다는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있죠. 숨고르기의 어떤 여러 호재와 악재를 제가 당분간 보지 말고 수급에 집중하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급 자체가 오늘도 보시면 아침부터 586억 원 개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이슈부터 트럼프 이슈까지 여러 주말 사이에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신용 물량이 조금 더 전개가 됐더라면 좀 더 나이스한 V자 급반등이 또 전개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더 갈 수 있고 혹은 옆으로 횡보하다가도 갈 수 있고, 반대로 빠질 수 있으면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5일 이평선을 넘어간 오늘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38선처럼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되는 구간을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570포인트고요. 코스닥 증시의 570포인트는 마지노선이다. 여기가 다시 밀린다라면, 하방 압력으로 밀린다라면 절반은 리스크 관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들 매도세가 계속 연출된다라면 5일 이평선을 타고 계속 상승 방향이 그려질 수 있다. 이평선과 캔들은
후행입니다, 여러분. 선행이 아니에요. 수급이 모이고 빠진 것이 표출되는 후행이기 때문에 이평선 기준이나 캔들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제가 저점 잘 잡아드렸듯이 지금 자리에서도 이쪽 라인 570포인트는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기준점으로 잡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종목별 장세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정말 여러 종목, 여러 업종들, 여러 테마 섹터들이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섹터가 화장품이에요. 이 한국 화장품 제조, 일단은 뭐 한국콜마의 반세의 이익도 기대가 될 수 있고 낙폭과대에서 이미 좀 충분히 저점 찍고 강력한 파동으로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추격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닌데 이 한국 화장품 제조의 이러한 패턴으로 한국 화장품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관련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태화. 네, 지금까지 이반장의 쾌도난만 시간 함께 했는데요. 일단 시장 상황부터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의 경우에는 코스피는 0.01%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장 초반에는 1940선대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587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미 멘토님. 네, 죄송합니다. 방송에 약간 연결이 비가 와서 그런가 봅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이 반장의 좋은 목소리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죠. 세아PNC의 저점에서 튕겨 올라오는 또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화장품 섹터의 강세가 계속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토니머리 바닥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제가 업종만 종목별로 쓱 봐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점. 코스메카 코리아도 상승, 코스원 종목도 대바닥, 진바닥에서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에이블 CNC도 저점에서 돌아세우고 있습니다. 스킨앤스킨, 다 화장품 섹터들이 강하죠. 강한 이유는 원체 많이 빠졌고 조금의 명분, 한 방울의 물방울 정도의 명분이 주가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우, 화장품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죠. 연우도 20일 이동평균선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우 같은 경우에도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우리가 매매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다. 고점 49,500원에서 거의 반토막 이상 주가가 하락이 진행됐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좀 찌글찌글 거리는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추세 자체가 바닥을 찍고 돌아세우는 과정이다라고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쪽이 코스맥스 쪽입니다. 예, 지금 현재 14.6%가 밀리고 있는 형국인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콜마와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좀 원료를 생산하고 하는 섹터에서는 좀 주가가 좀 특이점으로 하락으로 더 심하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지금 실적이 다 화장품 섹터가 좋은 것은 아닌데 굳이 구태여 코스맥스 하나를 딱 볼모로 잡고서 장대 운동으로 밀고 있다는 거.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현금을 보유한 입장에서 만약에 시장을 봤을 때 코스맥스가 지금 하단 밴드가 최저가가 64,900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더 큰 시야에서 뭐 봤을 때 여기가 저점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대비 지금 더 밑으로 처지는 구간들은 우리가 저점 매수 기회로 여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일단 오늘 아래 꼬리가 지금 오전에 나온다라면은 저점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 보려고 했는데 아직 이 시간대는 아래 꼬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 꼬리가 쭉 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면 저점 매수 타이밍도 우리가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오늘 이후에 한 번 더 밀린다. 내일장에 한 번 더 밀린다 해서 72,000원이나 7만 원을 깨는 자리들은
저점 매수 찬스로 여기고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뭐 한국 화장품 제조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은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고 있고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바이오 섹터예요. 시장이 조금 흔들거릴 때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저점을 찍었던 HLB, 제가 봤을 때 이 흐름이 계속 전개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다라면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보다 충분히 악재로 눌려있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붙지 않겠는가 저의 예상이고 일단 HLB도 오늘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신라젠도 지금 3일 연속 이제 외국인 매수가 붙고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5거래일째네요. 현재 오늘까지 진행이 된다면 5거래일째 외국인이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 걸맞는 트레이딩 관점에 1박 2일 혹은 장중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저점을 그리고 있는 신라젠 같은 종목군들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어렵지 않겠죠. 매수가 진행이 된다라면 하단선 최저가 찍었던 12,600원 로스컷, 리스코 관리 손절값으로 잡아두고 그다음에 반등을 노리는 굉장히 확률 베팅 쪽으로 유리한, 상승 베팅이 유리한 그런 저점 구간이 형성이 되었다. 비단 지금 신라젠뿐만이 아니라 헬릭스미스도 반등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기사 오늘자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자사주 매수한 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라젠 문원상 대표를 포함해서요. 각자가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 섹터들이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도 그러한 섹터고요. 코미팜, HLB, 신라젠 다 동일합니다. 또 인트로메딕 같은 종목군들도 인트로메딕 저점에서 돌고 있죠. 조금 있으면은 21선을 돌파할지 말지 결정될 텐데 아직 거래량은 미흡해서 지켜보는 관점이 좋습니다. 오늘 이 흐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이오가 이러한 흐름을 보일 때 잘 보세요. 시청자분들 이거 메모하셔야 됩니다. 오이솔루션이 주말 사이에 호실적을 발표했죠. 근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못 갑니다. 밀리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주가가 이렇게 충분히 올라간 섹터들이 실적 좋다는 명분을 시장에 화두로 던져두고 개인들이 따라 들어올 때 실적 좋은 명분을 이용해서 물량을 차익 실현 혹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5G는 계속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지만 종목별로 20일 되니까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되면 안 되겠죠. 이탈되면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5G가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때 원래 대장은 KMW죠. KMW가 대장인데 보세요. 음봉 나옵니다. KMW도 여기서 20일 이평선이 깨지면 안 되겠죠. 여기 무조건 지지해줘야 돼요. 깨지면서 만약에 현재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는 기존 주도 중인 5G인데 바닥에서 양봉을 그리고 있는 바이오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시장의 흐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번 언급드렸었죠.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또다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슈 화두가 되고 또 트럼프가 하웨이를 목조르기를 하겠다, 옥죄겠다 이런 기사 트윗이 주말 사이에 또 나왔고 그 흐름에 발맞춰서 아침에 개본 떴지만 추가 상승은 못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심한데요. 어쨌든 유니온은 그것에 대한 모멘텀은 여기서 이제 일단락, 단기 트레이딩이 일단락 되는 흐름이고 더 이상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또 업종이 있죠. 바로 그래핀입니다. 제가 그래핀 쪽은 계속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느덧 XINC가 최고가 2,900원을 찍어줬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고 급등 나왔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고 2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래핀 쪽은 정고점 부근에서의 부딪히는 흐름들이
신고가 경신을 내기보다는 매물 수와 압박이 좀 더 거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핀 쪽은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익 실현 권고를 드립니다. XINC는 사익 실현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을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수급이 받쳐주질 못합니다. 지금 현대시가 600억이 넘었죠. 개인들 매수가. 그러면은 오늘 장에 오후장 가면 아마 1000억을 또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1500억 도달 시에는 오후장에도 시장이 별로일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음봉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저는 실적이 좋다라는 명분보다는 주가가 충분히 밀려 내려와서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바이오 쪽을 우리가 오히려 살펴보자. 그래서 오늘 제시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입니다. 에스텍 파마. 코드 번호가 041910. 041910입니다. 저점에서 돌아 나오고 있는데요. 5일 이평선을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저는 추격 매수보다는 우리가 싸게 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장중에 충분히 가격을 준다 그러면은 매수 관점을, 가격을 안 주면은 그냥 현금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매수 밴드는요. 6,070원 이하, 6,070원 이하에서 5,930원, 5,93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컷은 5일 이평선 지나가는 자리가 되겠죠. 5,700원을 손절컷으로 제시를 합니다. 5,700원을 손절컷으로 제시하고요. 장중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6,000 목표가 단기 6,500원, 6,500원.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이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2차 목표가 7,0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셔라. 물론 오늘 대장주인 신라젠이 반등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가 오후장 바이오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오후장 바이오가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신라젠의 반격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 명심하십시오. 공격적 배팅이 아닙니다. 오늘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유지하시면서 오후장 개인들 매수세가 더 증가가 된다면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바장의 캐도남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